자, 사동고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5차시 기술과정 수업을 온라인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할 내용은요. 교과서 64쪽 65페이지에 있는 다른 나라의 의생활 문화가 되겠습니다. 식생활 문화에 대해서 수업 시간에 오프라인 수업에서 했던 것처럼 여러 나라의 전통 의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의생활 문화 자체도 식생활 문화와 비슷하게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주변 환경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런 그 나라의 의복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아무래도 자연환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치 형태, 그리고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문화, 그리고 경제적인 수준, 그리고 책에는 빠져 있긴 하지만 종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플러스로 역사라든지 주변에 어떤 나라들과 옆에 있는지 등등도 다 영향을 미치게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이 의복의 같은 경우는 오늘날 이제 전 세계가 이제 산업화가 되고 생활 양식 자체가 이제 서구화가 되게 되면서 그 각각이 가지고 있던 독특한 전통 의복을 많이 입기보다는 이제 일상복으로, 그러니까 양복이라고 하는 그냥 일상복을 많이 입게 되었고요. 이 전통 의복은 예복으로서의 효과를 훨씬 더 많이 가지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한복을 중요한 일이 있거나 행사가 있을 때 입는 것처럼 다른 여러 나라들도 보통 이제 전통 의상인 전통 예복 옷을 예복으로 많이 입고요. 또는 이 예복이 아닌 때는 관광의 한 자원으로서 활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어떤 전주라든지 경복궁 이런 곳에 가면 한복을 빌려서 입고 사진 찍거나 이런 활동들을 할 수 있고요. 다른 여러 나라들도 그 나라의 전통 의상을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는 등 현재는 각 나라의 전통 의상이 일상적이진 않고요. 관광이라든지 예복의 형태로만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개할 우리가 책에 나와 있는 8가지 나라의 전통 의상을 지금도 활발하게 입고 있다라고 이해하기보다는 이런 옷을 옛날에 입었었다라고 이해하면 되겠고요. 지금 여기 책에 있는 8가지 나라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은 우리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그냥 청바지에 티 또는 바지에 셔츠를 입고 있는 것처럼 그런 의상들이 거의 다 입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랑 가까운 나라인 중국에 대한 얘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은 땅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소수민족도 굉장히 많고요. 그 소수민족이 각각 가지고 있는 특별한 문화적인 것들을 반영한 의상들도 다 따로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한 개가 중국의 의상이다라고 보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어느 순간 이제 그 1920년대 이후에 여러 가지 문화가 들어오면서 청나라부터 입었었던 그 의복을 서양식으로 약간 변형된 옷을 우리가 보통 중국의 의상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이제 사진에 나오는 게 남자와 여성이 입고 있는 게 중국에서 입고 있는 또는 지금 보통 중국의 일반적인 전통 예복이다라고 하는 옷이겠고요. 남자의 전통 의상은 우리가 창파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자의 전통 의상은 우리가 치파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창파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길이가 긴 형태의 원피스고요. 이 안에 바지를 입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상황에 따라서 여기 위에 마괴라고 하는 그 조끼 형태 또는 팔이 있는 형태의 그 자켓을 입기도 합니다. 그리고 치파오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렇게 몸매가 잘 드러나게 달라붙는 스타일은 아니었는데 이제 좀 서양식의 그 의복을 들여오게 되면서 훨씬 더 현대화시킨 옷이 디자인으로 바뀌면서 몸에 조금 더 달라붙게 만들었고요. 옆선을 굉장히 많이 파서 깊게 파진 형태로 이제 변경되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 옷에 있어서 우리가 이 차이나 칼라라고 하는 거 이제 전통 의상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최근에는 우리가 보통 현대적인 의상에서도 이런 식의 차이나 칼라를 차용한 옷도 많이 입고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기후는 알다시피 고온다습하고요.
여름에는 그렇지만 겨울에도 굉장히 춥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고려된 옷을 입게 되겠고요. 대표적인 게 기모노와 유카타가 되겠습니다. 이 기모노와 유카타는 겉으로 보거나 입는 방법에 있어서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냥 같은 것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이 유카타가 기모노에 비해서 조금 더 여름에 입고 가볍게 일상적으로 입는 옷이고, 기모노는 조금 더 예의를 차리는 옷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기모노 또는 유카타의 특징은 직선으로 재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선으로 재단되어 있고요. 이 품 자체가 여유가 있습니다. 즉 몸의 사이즈에 맞게 만든 게 아니라 굉장히 큰 천을 만들어 놓고 그 천을 이제 몸에 두르면서 내 몸에 맞게 옷을 조절하는 거기 때문에 뭐 살이 찌던 살이 빠지던 큰 상관없이 크기 조절을 할 수 있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을 포개어 여미어 입게 됩니다. 즉 머리를 넣는 게 아니라 앞에 단추나 여러 가지 끈을 이용해서 여미게 되겠고요. 그 여미는 끈을 우리가 오비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모노에서 이렇게 굵은 허리띠 같은 걸 오비라고 하는데, 이 오비 같은 역할은 이제 좀 작은 체형을 보완해 줄 수 있는 하나의 디자인적인 특징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이 오비의 시선이 가도록 해서 작은 체구를 보다 크게 보일 수 있게 하는 형태로도 보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인도의 의상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도의 경우에는 굉장히 과거 알렉산더 대왕이 있었던 그 과거의 그리스 로마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제 옆에 여성이 입고 있는 옷의 형태에서 보이듯이 그리스 로마 시절에 이제 사람들이 입었던 천 한 개를 통해서 몸을 둘러서 몸을 가리던 그런 형태가 지금의 인도의 의복, 전통 예복에 남아있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또 이슬람교의 영향으로 인해서 터번이라든지 또는 페르시아풍의 그런 옷의 형태 또는 그런 무늬들을 활용한 것도 인도에서 엿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성은 패티코트에 쫄리에 사리를 입는데 이 패티코트는 뭐냐면 일종의 속치마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성이 입고 있는 안에 있는 치마가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쫄리는 상의를 이야기합니다. 여기 지금 상의에 굉장히 몸에 딱 붙게 입는 반팔 또는 민소매에 배가 드러나는 형태의 상의를 입게 되겠고요. 이 위에 이제 사리라고 해서 이 천을 다리부터 해서 둘러내는 형태로 이제 옷을 입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띠랑 꾸루따 그리고 사파를 입는 게 남성의 의복이 되겠습니다. 자, 또띠는 뭐냐면 남성이 입는 바지라고 보면 되는데, 이 바지는 바느질을 하지 않고 천 한 개를 통해서 바지의 형태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조금 이따가 또띠를 어떻게 입는 방법인지 한번 볼 거고요. 꾸루따는 이제 이 남성이 이제 바지 위에 입는 길쭉한 원피스 형태의 상의가 되겠습니다. 여기 사진에서 보이듯이 또띠 위에 이런 꾸루따를 입기도 하지만 현재에는 이런 또띠보다는 훨씬 더 가벼운 형태인 일반 바지를 입고 꾸루따를 많이 입는다라고 하고요. 이제 때에 따라서는 사파라고 하는 이런 터번을 형태를 많이 쓰기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이슬람교의 영향이다라고 볼 수 있는 한 대목이 되겠습니다. 자, 인도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바느질을 한 옷을 부정하게, 즉 안 좋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옷을 바느질을 하지 않고 입도록 하는 그런 문화가 길게 지속이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한 장의 천으로 된 옷을 몸을 둘러 입는 형태가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여성은 사리라는 옷을, 남성은 또띠라는 옷을 바느질하지 않고 입은 형태가 이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느질을 하지 않고 어떻게 입니? 이거 여성이 입는 이제 사리가 되겠는데요. 한 개의 천을 이렇게 치마에 휘둘러서 어깨까지 걸치게 되는 형태가 되겠고요. 남성의 경우는 또띠. 자, 요거는 이제 바지, 허리춤에 둘러서 바지 형태를 만들어내는 게 요런 모양으로 옷을 입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국의 지배를 좀 굉장히 길게 받았는데, 그 영국의 지배를 받는 동안 의복을 통해서 자신의 전통 의상을 계속 입음으로써 영국에 대한 저항 의식을 표현했고요. 지금도 보여주는 사진은 이제 간디, 이제 유명한 독립운동가였죠. 인도의. 그래서 이 인도의 독립운동가로서 간디가 입고 있는 옷 하나에도 천으로 둘러싸인 그런 또띠의 형태를 입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물레를 통해서 자신들의 천으로, 옷으로
저항을 표현하려는 것도 같이 나타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과서 65페이지로 넘어가서 영국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이라는 나라는 북아일랜드, 그 다음에 스코틀랜드, 웨일즈, 그 다음에 잉글랜드 이 네 개의 지방이 합쳐져서 한 개의 나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각각의 지역마다 소수민족 비슷하게 각각의 문화가 있고요. 그래서 그 하나의 특징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일 유명한 게 영국에서는 이제 스코틀랜드 지역에서 입는 이제 킬트라는 거고요. 남성이 입고 있는 의복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치마의 형태로 입게 되고 있어서 굉장히 특이해서 많이 알려지고 있고요. 이 치마는 타탄이라는 체크 무늬의 천을 사용을 하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이 타탄 무늬를 활용한 셔츠라든지 또 양복에 많이 활용을 해서 이 무늬 자체가 굉장히 다양하게 현대 의복에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웨일즈 지역의 이제 전통 의상인데요. 스커트에 숄을 입고요. 앞치마와 머리 수건, 그다음에 그 위에 비버 모자. 그러니까 이게 하얀 부분이 이게 머리 수건이고요. 그 위에 까만색의 비버 모자를 썼습니다. 웨일즈 지역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여성이 앞치마를 하고 스커트를 입는 것, 그리고 숄을 두르거나 모자를 쓰는 것, 약간 형태는 좀 다르지만 유럽의 전통 의복에서 대부분 나타나는 형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현대 영국 같은 경우는 아까 그런 타탄 무늬의 이제 발달 그 개선 등을 통해서 현대화시킨 걸 통해서 명품 브랜드, 책에 명품 브랜드라고 한번 나와 있는데 벌버리가 되겠습니다. 이 버버리에서 이런 타탄 무늬를 응용한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전 세계 패션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 다음에 흰색, 빨간색, 초록색, 이탈리아가 되겠습니다. 자, 이탈리아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유럽에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남성의 경우에는 반바지에 흰색 스타킹, 그리고 조끼와 재킷, 그리고 약간의 꽃갈 느낌이 나는 그런 모자를 썼던 게 전통 의복이 되겠습니다. 여성은 조끼에 블라우스를 입고요. 깊은 주름이 깊게 들어간 치마에 이제 스카프를 머리에 두릅니다. 이거는 이 스카프는 머리에 두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이제 의복을 많이 입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미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 세계의 패션을 이끌고 있는 여러 앞장서고 있는 나라들 중에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미국은 식생활과 마찬가지로 전통적인 특징이 특히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이제 유럽에서 건너온 사람들이 만들어낸 문화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1900년도부터 이제 자기들이 새롭게 실용성 있게 만들어낸 옷들이 많이 유행을 하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캐주얼 의상을 선호하게 됩니다. 그 캐주얼 중에 대표적인 게 청바지가 되겠습니다. 이 청바지는 미국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쉽게 빨고 쉽게 헤어지지 않는 그런 옷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낸 옷이 되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편하게 일상복으로 입는 옷이 되었죠. 그리고 본인의 각각의 개성을 존중하는 문화가 만들어져 있어서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 다르고 하나의 유행이 특별하게 있다 또는 하나의 특징한 스타일이 있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 와중에도 유행을 한다라고 보면 이제 전 세계적으로 힙합 에 대한 그 문화가 이제 연결이 되면서 이 전 세계적으로 이 힙합 스타일을 많이 유행을 시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멕시코를 보도록 할게요. 자, 멕시코는 선생님이 관련 사진들을 보면 굉장히 다채로운 색깔을 쓰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스페인의 지배를 많이 받아서 스페인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빨간, 하얀, 초록 등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색깔들을 많이 섞어서 화려한 색을 많이 즐기게 되고 있고요. 자, 특징적으로는 이제 판초라는 스타일의 우리가 보통 망토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 형태의 옷을 입어서 체온을 보호하는 형태로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창이 굉장히 넓은 솜브레로 라는 모자를 썼는데 이 지역이 기온차가 많이 나서 추울 때도 있지만 또 햇볕이 강할 때는 굉장히 많이 강하게 내리쬐기 때문에 그 햇빛을 피하기 위해서 창의 모자가 넓어졌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이런 판초 형태의 스타일을 현대화해서 굉장히 다른 디자인에도 적용해서 우리가 일상복으로도 입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중동지방입니다. 뭐 중동지방이라고 하면은 보통 특정하게 뭐 정해져 있는 또는 법 그 학문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 우리가 보통은 이제 터키를 비롯한 이런 아프가니스탄, 이란, 이라크를 우리가 보통은 중동 지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지역의 특징은 첫 번째는 사막인 기후가 많고요. 두 번째는 이슬람교가 굉장히 활발하게 믿고 있는 나라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동 지방들이 공통적으로 보통은 가지고 있는 특징을 한번 볼게요. 우선 아까 사막 기후가입니다. 사막이라는 기후는 낮에는 굉장히 덥지만 해가 없어지고 나면 여름에도 굉장히 밤에는 춥고요. 그래서 기온차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 기온차를 잘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막이다 보니 모래가 굉장히 많이 날리는데 그 모래로부터 내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의복이 많이 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통기성이 좋고요. 끼지 않는 의복을 입는데 이건 아무래도 이제 추울 때 본인이 몸을 잘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더울 때 바람이 잘 통하게 하기 위해서 통기성을 좋도록 입고 있고요. 방한성을 위해서 굉장히 여러 겹을 겹쳐 입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천 하나를 입고 하는 형태로 입는 게 이제 사막 기후에서 가지고 있는 특징이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모래 바람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쓰개와 베일을 쓰게 되겠습니다. 지금 여성이 입고 있는 게 보이고요. 자, 이슬람교가 영향이 있다 보니까 의복의 색이 좀 많이 단순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거는 나라마다 정책이 다르기 때문에 한 개가 어떻게 모든 나라가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화려한 색보다는 흰색이나 갈색 또는 검정색의 좀 단조로운 색깔로 바뀐 경우가 많고요. 특히 여성에게는 몸을 전체를 감싸는 형태가 훨씬 더 많이 의상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자, 남자가 입는 의상을 한번 보면 우선 칸두라에 구트라에 이까를 쓴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이 칸두라라는 것은 이렇게 긴 원피스 형태의 상의를 보면 되겠습니다. 이 안에 그냥 일반적인 바지를 입고요. 그 다음에 구트라는 머리에 쓰고 있는 이런 두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두건이 날아가지 않게 그 고정을 해주는 까만색 또는 흰색의 이까를 써서 하나의 전통적인 또는 일상적으로 입는 의복을 완성하게 되겠고요. 이거는 나라마다 이것을 똑같은 옷이라도 칭하는 명칭이 다른데 우리는 책에 있는 대로 칸두라, 구트라, 이깔로 알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자의 경우에는 이제 아바야에 히잡을 입게 되겠습니다. 아바야라는 것은 몸 전체를 감싸고 있는 까만색의 긴 원피스 형태의 옷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히잡은 머리부터 목 전체를 둘러쓴 하나의 스카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아바야 히잡의 형태도 나라마다 굉장히 다른데 이제 뒤에 보면은 부르카, 니카브, 히잡, 차도르 뭐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 차도르가 우리 책에서 얘기하는 아바야랑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우선 부르카는 이 차도르나 아바야보다 얼굴을 전체적으로 가려버리는 형태고요. 니카브는 눈을 조금 드러내는 형태고요. 이 히잡은 차도르 위에 둘러싸는 스카프를 이야기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라마다 어떤 형태를 입느냐는 좀 다르고요. 우리나라에서 즉 이슬람을 믿지 않는 타 종교나 타 지역의 사람들이 그 나라 놀러 갔을 때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그 종교와 관계없더라도 히잡은 반드시 쓰도록 하여 있는 그런 문화가 있으니 혹시나 관련 나라를 가게 된다면 한 번씩 꼭 참고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8개의 나라의 전통 의상에 대해서 한번 봤고요. 대부분의 나라들은 이런 전통 의상을 실제로 예복으로 훨씬 더 많이 입고요. 그리고 아까 중동지방 하나 선생님 빼먹었네. 중동지방에 이 차도르만 입는 건 아닙니다. 히잡이나 니카브, 부르카 안에 일상적인 티셔츠나 청바지를 입고 그 위에 차도르나 니카브, 부르카를 입는다라고 보면 됩니다. 즉 덮어 쓰는 거죠. 자, 이렇게 중동지방에 대한 추가 설명도 마쳤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기술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듣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